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떠평. 오늘은 아주 심각한 내용인데요.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 재작년 8.15 집회 때와 비슷합니다. 좌익 정권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때만 해도 비를 뚫고 많은 국민들이 광화문으로 나왔죠. 이제는 우파 정권이 되었음에도 나라가 안정되고 좌익 척결이 되기는커녕 이 나라를 쥐고 흔드는 좌익 세력의 광범위한 존재만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통령 하나 바뀌면 된다고 생각한 국민들이 많았지만 예상대로 자기 한 몸도 제대로 지키지 못할 정도로 나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양산의 국가반역 수기 한 놈은 서해 공무원 자진 월북 조작건에 대해 감사원이 보낸 서면 조사를 불쾌하다고 진노하고 접수조차 거부하며 아직도 이 나라의 상황 노릇을 하고 민노총, 민주파리 등 종북 세력들은 총궐기하며 탄핵 운운하며 광화문에 집결하고 있습니다. 평소 온라인상에서 아무리 우파라고 자처하고 나라를 염려한들 오늘 같은 날 지인들과 함께 광화문에 나와 몸으로 애국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만 못할 겁니다. 3번 정도 남은 이 정권에 실제 행동할 수 있는 잔존 유효 기간도 첫 해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눈과 귀가 될 국가정보기관의 브리핑을 받으며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대통령은 정보기관에 직접 정보 보고 받는 것을 거부하고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백척간두에선 나라의 상황을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모르겠으나 그들에게만 나라의 존망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8.15 집회에서 차벽을 치고 집회를 갈라놓고 불법 시위라고 해산하라고 외친 것은 우파 정권의 경찰이고 시장이며 이번 집회도 조용히 하라고 권하는 것도 우파 집권 세력입니다. 국가가 제 기능을 못하고 우파 정권이 제 앞가림도 못한다는 강 건너 불구경할 시간도 이제 얼마 안 남은 것이죠. 이제 좌익이 이 나라 중심부의 모든 것을 장악하였고 주민자치 총회 행사 일정까지 마을 곳곳에 플랜카드를 내걸고 알리며 풀뿌리 조직인 마을 장악을 위해 마지막 퍼즐을 맞추고 있는 만큼 다 광화문으로 나와 국민의 뜻을 보여줍시다. 시간은 항상 우리 편이 아니며 좌익이 길면 100년, 짧으면 80여 년의 공산주의 혁명투쟁도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장관, 당대표, 국회의원이 사유재산 국유화와 연방제, 미군 철수를 대놓고 외치는 정도인데도 반수 이상의 국민이 세뇌되어 집이 몰수당해야 그때서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 상태가 된 것입니다. 깨어있는 국민이라도 알려야 할 시간입니다. 자, 이렇게 글을 어떤 분이 써주셔서 이게 단체톡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번 개천절 날 비가 오는데도 광화문에 많이 모이셨죠. 내일 월요일 날 또 집회합니다. 10월 9일 날 하면 되는데 10월 9일이 일요일이라 주일이라 이제 교회 다니신 분들 교회 또 방해가 되니까 월요일 날 집회를 합니다. 광화문에 12시 반부터 하니까요. 마실 삼아 행동하셔야 나와주셔야 돼요. 큰 수고 아니잖아요. 뭐 화염병 만들어서 던지자는 것도 아니고 뭐 총칼 들고 나오려는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 머릿수 하나만 채워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 나와서 이 위세를 보여줘야 저들 나라 엎으려는 세력들한테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쬐끔 그저 몇만 명 이렇게 나와버리면 야 저것들 별거 아니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최소한 100만 명 이상 그냥 광화문서부터 서울역까지 꽉 덮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이야 저자들한테 잘못 건드렸다간 우린 다 죽게 생겼구나. 이걸 뻔때를 보여줘야 됩니다. 네, 이 녹화가 언제 나갈지 모르지만 하여튼 월요일입니다. 10월 10일 쌍십일입니다. 10월 10일 날 광화문에 꼭 나와주셔야 되고요. 지금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대통령을 바뀌었는데 지난번 10월 3일 개천절 집회에서도 그 많이 나왔는데요. 차벽을 쳐가지고 이쪽에서 이쪽을 못 넘어가게 했어요. 다시 말해서 저 청계천 이쪽 동아일보 이쪽에서 교보문고 이쪽에서 일로 그러니까 동아면세점 쪽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차벽을 치고 경찰들이 딱 막아서서 못 넘어오게 했어요. 그래서 그쪽에 약간 분산돼서 이렇게 두 줄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꽉 메였지만 이게 한꺼번에 쫙 덮게 못 만드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었어도 경찰은 무슨 이유인지 그렇게 차벽을 또 치네요. 우파 집회인데.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바뀌었는데 지금 박원순 시장 때가 아니거든요. 근데 똑같아. 김어준이 계속 설쳐대고 있고 계속 차벽 치고 서울시 계획 뭐 광화문이나 바꿨는데 광화문 바꾸면 뭐야. 예, 그건 뭐 그전서부터 공사한 거고.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바뀌어도 서울시가 그대로고요.
윤석열 대통령 밖에서 물론 외교 안보라든가 국방이라든가 경제 정책이라든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수사도 지금 쭉쭉쭉쭉 다 들어가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와요. 빨리 잡아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저들의 세력이 꺾여요. 저들은 살기 위해서 더 자기들의 혁명을 완수하려고 그럴 거예요. 자기들의 혁명이라는 건 공산화 혁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쓸어내리고 자기들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북한과 연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다 된 줄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이. 그런데 부정선거도 들어가고 다 잡으면 이번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간신히 우리가 이긴 거예요. 부정선거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파 국민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투표장에 가가지고 간신히 저들의 계산 착오가 있어서 이긴 건데 다음번에는 죽기 살기로 할 겁니다. 다음번 총선에 죽기 살기로 해서 지금보다 더 많은 의석수 차지하려고 그럴 거고요. 부정선거로요.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에서 이번에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촘촘히 부정선거 할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같은 사람이 먹고 임기 초반에 그냥 고려연방제로 밀어붙일 거예요. 주한미군 철수 밀어붙이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꼼짝없이 북한하고 압방해가지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 중국의 그늘 아래. 장난이라고요? 장난 아니라니까요. 쟤들은 그렇게 스케줄이 있어서 밀어붙이는데 윤석열이라는 신드롬이 나와서 살짝 스텝이 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스텝 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 아예 계획조차 하지 말아라. 이 무시무시한 우리 우파 국민들이 가만 안 둔다는 걸 보여줘야 부정선거 하려고 가담한 팀이 쫄아요. 그런데 뭐 힘을 하면요 안심 놓고 부정선거 하죠. 부정선거에도 제대로 밝히질 못하잖아요. 국민들만 외치지 밝히지 못하잖아요. 두려워서 못 밝히는 거예요. 이걸 부정선거로 하는 순간 나라가 전체가 혼란에 빠지니까 크게 두려워서 밝히질 못하는 거예요. 수사하면 간단합니다. 수사를 만지작거린다는 뭐 희망 섞인 첩보도 나오고 있어요. 조금씩 들여다본다는 부정선거. 근데 어차피 그거는 자세한 첩보가 아닙니다. 희망 섞인 첩보인데 이원석 검찰총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거 이제 명운을 걸고요. 이걸 해줘야 돼요. 수사를. 부정선거 수사를 해야 이 나라를 바로잡습니다. 그래야 저 이재명이 같은 저 잔당들 싹 쓸어내려요. 그러고선 부정선거 틈이 안 들어오는 제도로 얼른 바꾼 다음에 수개표에서 선거 치르면요. 200석 압승하죠. 국힘당이. 압승합니다. 유승민이 같은 놈들 몰아내고요. 압승합니다. 그러면요. 반듯한 나라 세우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도 통치하기가 얼마나 쉬운 나라가 되는 겁니까? 나라 구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답은. 그냥 부정선거 수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게임 끝나는 거예요. 물론 저들이 난리치겠지. 난리치는 거 무서워서 역사의 지금 중요한 분기점에서 나라를 구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난리치든 말든 그냥 아니 들여다 본다는 건데 의심점이 너무 많으니까 수사한다는 건데 난리치든 말든 그건 무슨 상관이야. 난리치는 놈들 다 잡아가야지.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냐면요. 이번에도 28조 제안서 나왔잖아요. 28조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 내 고속도로하고 통신망 깔아주려고 했던 거 제안서가 나왔잖아요. 그것뿐입니까? 탈원전 우리는 탈원전하면서 국력을 바닥을 치게 말고 저쪽은 원전을 지어주려는 계획도 다 드러났잖아요. 근데 왜 국민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엄청난 겁니다. 여적죄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배만 부르면 돼요? 밥만 먹으면 돼? 에이 아니에요. 밥을 굶어도 나라를 살려야죠. 그러니까 이번에 10월 10일 날 뻔때를 보입시다. 지금 그 정도가 아니라요. 야, 이 뉴스 보세요. 경기도 행사에 이재명이 지사였잖아요. 지금도 우파가 못 가져왔잖아요. 이준석이 때문에 단일화 못 해가지고 졌잖아요. 근데 경기도 행사에 뭐가 걸렸냐면요. 북한에서 밀반입한 그림이 걸렸어요. 야, 이게 북한에서 이제 그림까지 밀반입하고요. 북한에는 돈 주고 그림 밀반입하고 이게 무슨 아태협이 2018년도에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할 때 이 주최한 겁니다. 쌍방울이 후원한 거고요. 그래서 무슨 국제대회 했는데 여기서 북한 밀반입 그림이 40여 점이 저신된 게 지금 또 밝혀졌습니다. 이런 거예요. 쌍방울이 조폭 출신의 회장이 그 다음에 이재명과 손잡고 이재명의 오른팔 이화영이 하고 다 일하게 만들어서
이게 돈만 먹은 게 아니라 그 돈이 북한으로 흘러가고 북한 그림이 갖다 걸러놓고 예? 그러면요 이게 그냥 그림을 갖다 걸었겠습니까? 북한에서 그냥 그림 줬을까요? 이게 엄청난 돈이 또 갔을 거 아닙니까? 엄청난 돈이.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잖아요. 통일부가 이제 그걸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비자금 목적으로 터무니없는 고액을 물품 대금으로 지급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재명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지금 밝혀야 됩니다. 돈이 수조 아니에요? 지금 밝혀진 것만.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예? 그 다음에 이런 뭐 쌍방울 관련해서 편히 봐주고 돈 먹은 거. 합치면 수조예요. 그 돈 어디 있냐는 거니까 어디 있냐고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북한으로 그중에 상당 부분 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사일 때도 그런 일을 벌였는데 조폭하고 합작해서 예? 조폭이 또 쌍방울 중견기업의 또 회장이고 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잡아야 돼요. 잡아야 됩니다. 네, 부정선거를 잡아야 예, 이들을 잡습니다. 10월 10일 날 광화문에 여러분 한 명이 모여서 큰 일을 이룹니다. 나와주세요. 저도 물론 나가죠. 광화문에서 뵙시다. 10월 10일 12시 반에 나오세요.